안녕하십니까. 문톨란TV입니다. 2024년 5월 10일입니다. 자, 매주 금요일 날은 한국갤럽이 여론조사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만 살펴보시면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33에서 34로 1%포인트 올랐고 민주당도 29에서 30으로 1%포인트가 올라서 지난주와 격차는 같이 이렇게 4%포인트로 벌어진 것으로, 자, 국민의힘이 일단 앞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자, 문제는 이제 조국혁신당의 지지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국혁신당의 정당 지지도를 보니까 11%로 이렇게 떨어진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일단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혁신당은 좀 오른 것으로, 이렇게 좀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는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보면 이제 역시 이 단순 국민의힘과 민주당만을 이렇게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앞선 걸로 되어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조국혁신당까지 합산할 경우에는 아직은 국민의힘이 이 야권에 대해서 비해서 처지는 걸로 이 부분이 되어 있고, 그래서 배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다음에 차기 지방선거, 그다음에 차기 대선에서도 승리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배전의 노력을 할 수밖에 없다. 근데 대구 경북 같은 데는 국민의힘의 지지도가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을 합한 것보다 역시 높습니다. 또 한 가지 반가운 것은, 자, 부산, 울산, 경남도 이번에 국민의힘이 아주 큰 승리를 거뒀는데, 여기도 보면은 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합해도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은 오늘 나온 조사 결과를 보면 역시 국민의힘이 좀 확실하게 우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러나 이제 주요 지역들 서울이라든지 인천, 경기 이런 데서는 조금 앞서 있지만 조국혁신당이라는 이 변수를 감안하면 역시 전체 야권에 비해서는 처지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그 여론조사에서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자, 보게 되면 이재명이는 1%가 떨어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2%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재명이 23, 한동훈이 17, 조국이 7%나 됩니다. 자, 이게 참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 조국의 이 범죄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다 수사로 드러났고 재판으로도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7%의 그 국민들이 조국을 지지하고 있어요. 홍준표는 그렇게 지금 한동훈을 계속 비판하고 자기가 국민의힘에서 차기 대권 주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길을 쓰고 있지만 전혀 달라지질 않고 있어요. 홍준표는 3%, 이준석이랑 똑같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 같은 데는 이재명, 한동훈이 같습니다. 19대 19 이렇게 돼 있고, 자, 대구 경북은 13대 28로 한동훈이 앞선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울경도 보면은 20대 20으로 지금 보면 한동훈과 이재명이 같습니다. 지난번 조사하고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5에서 17로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지난번에 그 총선 직후에 실시한 조사에서는 24에서 15로 완전히 급락한 이런 것을 보였죠. 지금 보면 다시 2%포인트가 오른 것으로 되어 있고, 이재명은 24에서 23으로 하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홍준표라든지 이준석은 그대로다 3%로 이렇게 나타났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안과 여론조사 공정이 정당 지지도,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자, 이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이 37, 3이니까 37, 그다음에 조국이 7.7,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별로 지지도 조사를 보면 이재명이 37.3, 그다음에 한동훈 26, 그리고 조국이 7.7, 오세훈이 5.3, 홍준표 4.7 이런 식으로 쭉 돼 있고, 안철수가 2.1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이재명 대 한동훈 이런 그 두 후보 간의 1, 2위 이 현상이 지금 총선 결과 이후에도 지금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것이 지금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호남에서 광주 전남북에서 이재명이 47로 높습니다. 조국이 17.8인데 이 호남에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15%를 받았어요. 다른 후보들 김동연이나 이준석, 홍준표보다 훨씬 높은 이런 지지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호남은 어쨌든 간에 이재명이나 조국이 호남 출신들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낙연은 완전히 참패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좀 관심을 끄는 부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호남에서 15%를 받았다. 여러 가지로 좀 의미를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유권자들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과반 이상이 거주하는 곳에서도 지금 이제 이재명, 한동훈 양강 구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 보수층 국민의힘 내에서 이 지역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지지도가 지금 높게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 뭐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견제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좀 있는데, 그러나 지금 국민들의 그 여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내에서 지금 뭐 일부 무슨 총선 백선이 뭐니 이래가지고 좀 한동훈에게 책임을 예를 들어서 과도하게 뒤집어 씌운다든지 혹시라도 그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국민의힘에게 큰 독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것을 역으로 이렇게 뒤집어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요 지역인 부산에서도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 한동훈의 격차가 좀 벌어진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서울과 인천, 경기도, 특히 서울에서 이렇게 벌어지지 않았었는데 역시 이제 총선 패배 이거 후유증 이런 걸로 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전체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재명과 한동훈 사이에 좀 격차를 더 벌리게 된 주요 요인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대, 30대를 좀 보면은 20대, 30대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20대 이재명 25, 한동훈이 20.9, 그러니까 21이죠. 그래서 오차 범위 내로 붙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준석이는 20대에서만 10.4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다 한 자리 쓰고 20대에서만 이렇게 10.4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제 30대가 보면은 이재명 30, 한동훈 28로 이거 완전히 초박빙 상태로, 그래서 20대와 30대에서는 붙어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뭐 여전히 이재명이 거의 80% 가까운 지지를 얻고 있고, 또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도가 60%로 이렇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지지층들 가운데는 47.1%가 이재명을 더 지지하고 조국은 32.2%에 머물렀는데, 자,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갈지, 벌써부터 총선 이후에 뭐 이재명과 조국, 더불어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이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고 있는데, 이제 내후년 지방선거에서는 아마 더 이들이 붙게 될 겁니다. 이미 이제 조국이 그 공언을 했죠. 지방선거에서는 제대로 우리가 후보를 내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가면 갈수록 이들 사이에 어떤 그 갈등, 긴장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지,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선거를 넘어 대선에서 어떻게 뭐 나타날지, 그때까지 조국이 살아있을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 뭐 이재명도 지금 뭐 여러 가지 심각한 범죄 혐의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변수로 남아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정당 지지도를 보게 되면 뭐 36.9 대 31.3으로 그러니까 37대 31이죠. 국민의힘이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정당 지지도를 연령대별로 보면은 20대에서 국민의힘이 32.7, 민주당이 21.1로 20대에서 국민의힘이 높고, 30대도 국민의힘이 35, 민주당 3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은 대부분의 연령층에서 두 당만 놓고 비교했을 때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국민의힘이 36.2, 민주당 33.1, 뭐 이런 식으로 좀 돼 있고, 그다음에 부울경도 국민의힘이 36.1, 민주당이 27.3인데 조금 전에 그 대선 후보 지지도를 봤을 때 부울경에서 이재명이 더 이렇게 높게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정당 지지도를 놓고 보면은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또 높습니다. 반대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정당 지지도를 그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총선 패배의 결과로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뒤집어 얘기하면은 하기에 따라서 앞으로 다시 서울과 인천, 경기, 부울경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이 데일리한 조사에서도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걸 보면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와 그 다음에 국민의힘의 이 정당 지지도와
좀 따르고 하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하락하는데 국민의힘 지지도도 같이 하락한다. 이러면 상당히 좀 안 좋죠. 그런 건 안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국민의힘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과는 좀 달리 이 국민들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보고 있다. 이런 측면을 읽을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틀란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